반갑습니다. 지영법사입니다. 제가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못 가고 있어요. 어느 날 기사를 보다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나왔는데, 부탄 아십니까? 인도하고 미얀마, 중국 요 사이에 이제 껴있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특이한 나라죠. 예전에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자유롭게 여행을 못 합니다. 허락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서 허가받은 곳에만 가야 하고, 무슨 중국 같은 공산국가인가 하지만 또 그런 나라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행복지수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나라,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하고 부탄하고가 항상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방글라데시도 경제적으로는 좀 못 사는 나라고, 이 부탄도 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행복지수가 1, 2위를 다투는 걸 보면서 이 경제적인 어떤 성취가 행복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거론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 나라의 행복지수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95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54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위치에 비해서는 좀 힘든 나라예요. 얼마 전까지도 뭐 헬조선 얘기도 나오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지만 행복지수가 높진 않은 나라인데 95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이 스마트폰, SNS 이런 걸 통해서 외부하고 너무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열등하게 생각을 하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를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티베트 라다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옛날엔 티베트가 한 나라였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에 정복이 되면서 남은 일부 지역이 인도 쪽에 있습니다. 라다크라고 하는 곳에 문화인류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가서 거기를 둘러보고 책을 쓰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인데 정말 제가 감명 깊게 본 책이거든요. 그 책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진도 몇 장 없어요. 흑백으로 된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할머니 사진이 나오고, 그 챕터 내용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척박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100%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단 말인가 하면서 의아하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점점 산업화가 되고 서양이라든가 외국의 어떤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이 문화인류학자를 붙들고 우리 너무 가난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뭐 비슷한 흐름이겠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티베트라든가 아니면 부탄이라든가 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못 사는 줄 몰랐다가 개방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알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부탄이 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예전만큼 뭐 인터넷이 발달을 하지 않았을 때였긴 했지만 그때에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 중고등학교만 되면은
그 영어로 되는 수업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아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유학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양이라든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탄으로 돌아와요. 특이하죠? 그 갔으면은 거기에서 뭐 변호사를 하건 의사를 하건 이 좋은 나라에 살면 되는데 다시 부탄이라는 나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부탄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건 맞지만 여기가 더 불행하거나 더 낙후됐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잘 모를 때 현혹이 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본질적인 비교도 아닐 것이고 하여튼 정확한 기준에 의한 비교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거에 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서양 세계가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나라에 가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겪어본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큰 차이가 아니구나. 내가 행복한 것은 이런 경제적이라든가 산업의 발전 부분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비교가 그 전체적이거나 본질적이진 않은 비교여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인스타그램. 저 잘은 모릅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할 때 인스타그램 우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우울할 때 인스타그램을 보면 점점 더 나를 제외한 남들은 다 화려하고 멋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비참하고 슬프게 사는 것 같아서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 심리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분야를 비교한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막 그 건강하고 아주 그냥 몸이 다듬어진 그런 사람의 어떤 인스타 영상이라든가 사진 이런 걸 놓고 비교를 하고 있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 막 쓰고 비싼 거 사는 모습하고 비교하고 있고 그런데 이 SNS, 뭐 인스타그램이건 어디건 SNS에 올리는 내용 자체가 뭐 말이 있는 그대로 올린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가장 멋질 때 예뻐 보이는 모습 또 찬란한 순간 이거를 포착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아마 90% 이상이 그럴 겁니다. 저도 뭐 쓸데없는 일상 올리지 않고 어떤 좋은 풍경을 내가 찍었다거나 아니면 좋은 뭐 법회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올리게 되는 게 그 심리거든요. 그러면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남의 가장 밝은 부분이 계속해서 서로 비교라는 선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뭔가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우울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 불교 수행, 모든 그 수행이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결국은 나로 사는 것, 또 나로서 행복하는 연습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배우고 남과 비교해 가면서 뭔가 자기에게 동기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 어떤 환경인가? 이런 걸 좀 잘 통찰하고 그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하고 통찰이 부족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의 삶은 굉장히 뿌리가 약해서 뭐 좀 자기보다 못한 걸 보면 우쭐해지고
잘난 척하게 되고 자기보다 너 나은 걸 보면은 또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뿌리가 강한 사람, 나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때 행복한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감상하죠. 감탄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게 감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우울해지지 않는 거죠. 이 굉장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여행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우리가 뭐 여행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여행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수준의 내 힘 닿는 대로 그만큼의 짐만 갖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쓰는 연습을 좀 해요. 물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여행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런 여행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여행을 해볼 사람들은 아니고 늘 배낭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가급적 돈을 아끼면서 그 삶을 영위를 하려면 내가 짊어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모든 것을 영위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 내가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것에 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그때그때 체크해서 거기를 따라가죠. 억지로 하기 싫은 것, 가고 싶지 않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탁 내려놓고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있습니다. 수속도 밟아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면서 그 나머지 그 나의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때에 즐겁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항상 집중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러려고 여행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행처럼 가볍게 사는 마음을 좀 우리 일상에도 가지고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의 행복에 집중을 한다면 좀 뿌리가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과 모습, 생각 이런 거에 덜 휘둘리면서 나의 인생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세상은 본래 불공평하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불교의 유명한 경전 중에 화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화엄경이 꽃화자에다가 장식할 엄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경전 안에 보면 이게 잡화엄식, 어려운 말입니다. 잡화엄식이라는 말을 화엄경이라고 줄여놓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잡화, 잡다하게 이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꽃들이 다 모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장식하고 장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테마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꽃,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각자 빛깔과 모양이 다른 수천, 수만 가지의 꽃, 뭐 하나의 꽃도 다 모양과 색깔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다종다양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완벽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꽃은 붉은 것이 맞고요. 어떤 꽃은 파랗게 피는 것이 맞고 어떤 꽃은 또 노랗게 피는 게 맞는 거죠. 어떤 꽃은 크고 높이 피지만 어떤 꽃은 작고 낮게 피는 것도 있고 이것이 어느 게 더 낫다, 어느 게 더 모자라다, 어느 게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것 없이 다 어우러진 게 가장 훌륭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꽃들은 큰 꽃이 작은 꽃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꽃이 큰 꽃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빛깔과 모양으로 다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이것 때문에 모자라고
이것 때문에 불만이고 이런 것도 옳은 생각이 아니고 또 나는 쟤보다 이게 더 낫고 난 쟤보다 이게 더 잘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생각이다. 그래서 세상은 본래부터 불공평하다. 세상은 본래부터 다 각자 다른 모습과 빛깔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불공평하지만 각자가 다 나름대로 완벽하고 나름대로 다 소중하다. 이게 불교의 대표 경전인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원래 완벽한 곳에서 각자의 모양과 빛깔을 가진 그런 인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